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남매지간에요. 합의서를 쓰는 일이 생겼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이 있던 걸까요? 안진용 기자님. 지난 2012년 추석을 앞두고 4남매에게 벌어진 일입니다. 이들은 15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를 포함해서 부모의 상속재산을 미리 나누는 합의서를 작성을 했죠. 이때 막내딸은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2,200여 평은 큰오빠가 갖고 네. 대신 어머니 집은 내가 갖는 거다. 나중에 딴소리 없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당시 막내딸은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의 2층짜리 단독주택을 받고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들으면 합의를 통해서 언니 오빠들이 막둥이 즉 막내딸한테 그래 너 엄마 모시고 나 힘들니까 단독주택 네 갖자 그래 뭔가 훈훈하게 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랬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2015년도에 어머님이 돌아가시게 됩니다. 아하. 그 이후에 오빠와 언니들의 태도가 돌변하게 됩니다. 어머 왜요? 왜 돌변을 했냐면요. 네. 엄마 주택에서 우리 몫을 나눠달라. 즉 유류분 반환 소송을 청구하겠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그 단독주택 2층 단독주택 그 몫을 달라. 예. 아니 합의서를 썼다면서요 최진봉 교수님 그 합의서. 이분들의 주장은 뭐냐면요. 어머니 생전의 상속 합의는 법적으로 무효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네. 막내딸 명의로 된 단독주택의 8분의 1씩을 돌려달라고 법적 소송을 거는 겁니다. 아니 막내딸 입장에서는 정말 치사하다 그리고 별꼴이다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왜? 생전에는 사남매가 둘러앉아서 뭔만은 오빠가 갖고 뭔만은 갖고 다 합의해놓고 이제 와서 어머니 돌아가시니까 법을 들먹여요. 허주연 변호사님. 그런데요, 오빠 언니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유류분 제도라는 건데요. 이 제도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돌아가시는 분이니까 부모님이 되게 예뻐하는 자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아니면 아들한테만 또는 딸한테만 내 재산 다 줄 거야 하면 남은 자식들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네. 그래서 최소한의 민법상 자기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그 권리를 보장을 해준 거예요. 그게 바로 유류분 제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식들이 동등한 비율로 1대1 대1 이런 식으로 재산을 상속받는 것에 네. 2분의 1, 자기 상속 비율의 절반을 최소한의 유류분으로 상속받을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는 건데요. 네. 지금 4남매라고 했으니까 1대1 대1대1이니까 4분의 1 곱하기 절반 하면은 8분의 1씩 유류분을 받을 수가 있도록 되어 있는 산수 겁니다. 잘하신다. 저는 지금 계산하려고 바빴는데 이렇게 돼서 이제 이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사남매가 8분의 1씩 가질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오빠랑 언니들이 이 법을 믿고 지금 주장을 한다고 볼 수 있네요. 그럼 결국 이 재판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일단 1심과 2심 맡은 부산지방법원에서는요. 네. 막내 동생이 오빠와 언니에게 이 단독주택의 8분의 1씩을 등기 지분 이전을 해줘라.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야, 이게 이제 최진문 교수님 네. 법은 그렇게 돼 있지만 이른바 국민 감정상 아니 어머니 모시고 살았던 막내딸 그리고 합의서까지 다 써놓고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막내딸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건물을 주기로 이미 등기도 했고 합의서도 썼잖아요. 네. 그리고 그 조건 때문에 어찌 보면 물론 뭐 그게 조건이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어머니를 본인이 모신 거잖아요. 끝까지.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오빠나 언니들 입장에서는 그걸 동생이 하니까 거기에 대한 보답의 형식도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합의서까지 다 써놓고 이제 와서 갑자기 일체의 권리를 막내에게 있다고 해놓고는 입장을 바꾼 거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법이 이렇게 돼 있더라도 본인은 마지막까지 판단을 받아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대법원에 항소를 하게 됩니다. 대법원까지 간 거예요. 지금 부산지방법원에서 1심과 2심은 다 오빠와 언니들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근데 마지막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이 동생 막내딸 따님분은 대법원까지 갔어요. 대법원에서 뭔가 반전이 일어났을까요? 허주연 변호사님. 네, 막내딸이 지푸라기를 잡은 것 같습니다. 반전이 일어났는데요. 네. 대법원에서 부산지법이 유류분 계산을 좀 잘못한 것 같다라고 하고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오호. 아니 왜요?
대법원은 그러면 합의서의 효력을 인정을 해 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아니었어요. 합의서는 이미 생전에 상속을 포기하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민법상 원리에 비추어 봐서 합의서의 효력을 인정해 줄 수는 없다고 봤어요. 그러면요? 그래서 각각 8분의 1씩의 권리는 있는데 네. 하나 놓친 게 있었죠. 뭔데요? 큰 오빠가 이 땅을 받았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단독으로. 네. 이거는 특별 수익인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내가 생전에 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인 거잖아요. 아하. 유류분이 자기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하면 이렇게 특별히 부모님한테 더 받은 특별 수익은 자기 유류분 계산할 때 이거 계산에 넣어야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막내딸이 유류분 계산할 때 청구 소송에서 이 부분까지 감안하라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